두 번째 영상입니다. 자, 이제 어디냐면요. 이제 그 우리 조사 방법론에서 가장 이제 처음에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지금부터 배우는 134쪽에 이제 표본 추출 방법인데요. 제가 최대한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134쪽에 맨 위에요. 단순 무작위 표본 추출법입니다. 자, 단순하게, 그러니까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연구하는 사람 또는 조사하는 사람이 무작위, 자, 작위라는 거는 의도적으로 일부러라는 뜻이 작위고요. 무작위는 아무렇게나 특별하게 의도하지 않게 뽑는 것, 의도하지 않은 행위를 무작위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거는 모든 대상에 자, 조사를 하고 싶은 그 모든 대상에 동등한 확률이 부여된다고 하는데, 맨 위에 이런 게 있어요. 134쪽 맨 위에 줄여. 단순 무작위 표본 추출법은 모 집단을 구성하는 각 대상 요소에 대해서 자, 선택될 확률이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러니 어떻게 된다? 얘가 뽑힐 수도 있고 얘가 뽑힐 수도, 이 확률, 뽑힐 수 있는 확률이 모두 같다는 걸 의미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이런 거예요. 우리 여기 지금 이 수업을 듣는 분들이 19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 여기 계시는 분들이 전부 다 내가 뽑힐 확률이 같은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자, 우리 여성 우리 저 학생만 뽑힐 확률이 높다. 남성 학생만 뽑힐 확률이 높다. 그게 아니라 똑같은 거예요. 뽑힐 확률이 똑같기 때문에 나름대로 우리가 출석부에 뭐 학번이 있든 번호가 있든 번호가 있잖아요. 번호를 다 부여를 한 다음에 우리 로또 추첨 있죠. 공 돌아가잖아요. 막 돌아가면 그 중에 그냥 뽑는 거예요. 자, 책에는 이게 난수표라 그래가지고 그 컴퓨터가 대신 알아서 아무렇게나 뽑게 해주는 그 기술이 옛날부터 있어요. 난수표라고 합니다. 이거를 그렇게 해도 되는 거고, 우리가 로또에서 공 돌아가면 이렇게 그냥 막 뽑듯이, 만약에 요새 뭐 좀 이렇게 뭐 공정성 논란이 있다고 하니, 자, 뽑는 사람 눈하고 귀를 다 가려요. 아니면은 아예 그 뽑는 걸 못 보게 해서 이렇게, 왜 이렇게 뽑는 거 있잖아요. 뽑아요. 이게 단순 무작위 표본 추출 방법이에요. 근데 우리가 로또와 같은 경우 숫자가 몇 개 안 되니까 공 돌아가면 뭐 한다고 치는 거고, 이게 인원이 뭐 100명, 200명 되면은 공을 200개 넣기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가장 단순하게 이제 하는 게 종이에다가 번호를 써요. 아니면 종이에다 이름을 써. 김영재 이렇게 이름을 써가지고 똑같은 방식으로 다 접어요. 똑같은 방식으로요. 그 다음에 통에 넣고 흔들어요. 막 흔들어요. 하나 뽑고 또 흔들고, 하나 뽑고 또 흔들고, 뭐 나름대로의 방식대로. 우리 이미 어렸을 때 이거 해봤어요. 단순 무작위 표본 추출 방법을. 가장 기본적이고 돈 안 들어가고 쉽게 할 수 있는 표본 추출 방법이 단순 무작위 표본 추출 방법인데, 이게 이제 전국 단위의 조사를 한다. 그 다음 조사 대상자가 많다 그러면 뭐 종이에 쓰는 것도 한계가 있으니, 자, 우리가 그 난수표라 그래서 그냥 이렇게 컴퓨터가 아무렇게나 뽑을 수 있게끔 돼 있는 프로그램 같은 게 다 있어요. 자, 그걸 동원합니다. 이게 가장 제가 다 말씀드리지만 가장 쉽고 돈 덜 들어가고 누구나 할 수 있는 방법이 단순 무작위 표본 추출 방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부에서 하는 각종 뭐 이렇게 뭐 누구를 뽑는다 하고 누구를 선정한다 할 때 다 단순 무작위 표본 추출법을 써요. 예, 이거 뭐 아주 간단하거든요. 자, 그다음 개통 표본 추출법인데, 자, 요거 중간에 읽어드립니다. 자, 개통 표본 추출법은 모집단을 구성하는 구성 요소가 자연적 순서 또는 일정한 질서에 따라 배열된 목록에서 자, 매번 K번째, 몇 번째 요소를 추출해서 표본을 형성하는 방법이다 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사람 뭐 조사 대상자를 이렇게 다 뒤섞어 놓고 일렬로 딱 배열을 해요. 그러면은 자, 이제 조사하고 싶은 사람이 자, 뭐 1, 3, 5, 7, 9 요렇게 뽑든지, 아니면은 자, 10번째, 20번째, 30번째, 40번째 이렇게 뽑든지, 그 일정한 순서 또는 간격에 맞게 추출하는 방식이 개통 표본 방법이에요. 자, 이것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서 134쪽에 맨 아래 문단이요. 자, 개통 표본 추출법의 장점은 첫째, 신속하게 뽑을 수 있어요. 이거는 그 난수표, 방금 직전에 말씀드린 난수표 같은 거 이용하는 거와 다르게 그냥 지정하면 돼요. 5, 10, 15, 20, 뭐 구구단 외우지. 뭐.
9, 자, 9, 자, 9일은 9, 9, 아니, 9, 9, 18,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뽑아 나가는 거. 뭐 이렇게요. 바로 이게 개통초출, 자, 개통표본 추출법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뭐 상당히 공정하게 뽑을 수 있는 방식이고, 예전에 전화번호부 두꺼운 책이 있었을 때 이 방식을 많이 써요. 자, 여기 전부 다 앞에부터 김씨니까 이거 힘들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한다? 자, 3, 6, 9, 12 이렇게 나가든가, 아니면은 자, 뭐 15, 30 이렇게 나가든가, 또 괜히 또 5나 0으로 끝나는 사람만 뽑히면 안 되니까 뭐 4, 8, 9, 9단 4단이요. 4, 8, 12, 12 이렇게 뽑든 뭐 이런 거 다 개통 표본 추출법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도 비교적 많이 쓰는 방식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어려운 게 135쪽의 층화 표본 추출법인데, 자, 이거 맨 위에 읽어드립니다. 자, 모 집단을, 그러니까 전체 대상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2개 이상의 동질적인 층으로 구분을 한다. 그 다음에 그렇게 구분한 다음에 단순 무작위 추출 방법을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그 강의 자료에 한번 보세요. 자, 2개 이상의 층으로 구분한 다음에 단순 무작위 추출을 한다. 이미 우리가 이거 많이 하는 거예요.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까지 해서 각 몇 명씩을, 자, 10명, 10명, 10명 이런 식으로, 자, 골고루 추출하는 방식을, 자, 층층이 할 때 계층의 층화 표본 추출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책에 135쪽에 그 아래에서 두 번째 문단이 좀 길게 나와 있는 게 있거든요. 비례층화, 비비례층화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 자, 연령대별로 똑같이 10명씩 뽑는다기보다는 특정한 층, 뭐 60대는 10명 뽑지 말고 20명을 뽑고, 20대는 자, 10명이 아니라 5명만 뽑자, 이런 식으로 각 그 나는 구분된 그 층마다 약간씩 차이를 두는 방법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연구 주제가, 조사하는 주제가, 야, 이거는 사실 조금 나이가 든 사람들한테 맞는 주제인데, 그렇다고 젊은 사람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못하는 그런 주제들이 있어요. 또는, 야, 요거는 요새 말하는 MZ세대, 뭐 20대에 어울리는 주제긴 한데, 이게 20대 애들만 사는 게 아니라 50대 사람들도 이 물건을 구매를 한다.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좀 있으면 여름이니까 뭐 이불 같은 거. 그러니까 얇은 이불이요. 20대 애들한테 좀 이걸 맞춰서 상품을 내놨는데, 이게 또 은근히 40, 50대, 60대도 팔리더라. 그러면 이럴 때 층화 표본 추출을 하는데 어디에 더 초점을 맞춰서 몇 명을 더 뽑아서 덜 뽑아서 연구를 할 것이냐. 이게 층화 표본 추출 방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좀 어려울 수 있으니 그냥 연령대, 소득별 이렇게 해가지고 층층이 구분을 한 다음에 각 몇 명씩을, 자, 무작위로 추출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가장 쉽습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는 수업 시간에 또는 살아오면서 이거를 다 겪었어요. 한 번씩은 다 겪었어요. 그리고 선거 여론조사가 이게 대표적인 거예요. 특히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런 조사를 많이 봤죠. 제가 대학 다닐 때요. 그때는 이제 휴대전화가 좀, 휴대전화보다 집전화가 좀 많이 왔었으니까요. 자, 제가 그냥 할 일 없이 받으면은 그 20대라고 얘기를 하면 너무 좋아해요. 상대방이 그 느껴져요. 좋아해요. 사람이 직접 물어볼 때는. 왜냐하면은 층화표본 추출 방식대로 한 거예요. 그런데 20대가 아무리 전화를 해도 이게 응답이 안 되니까, 20대 응답 하나만 돼도 이거는 그 여론조사를 하는 기관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수확을 얻은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이럴 때 이제 층화표본 방식을 쓰는 겁니다. 자, 그리고 넘어가서요. 자, 135쪽 맨 아래 보면 집락. 자, 집락이라는 거는 이게 묶음이라는 뜻, 집락이라는 게 그러니까 모여 산다라는 거, 묶음이라는 뜻이 집락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맨 위에 줄에, 자, 136쪽에 맨 위에 줄에 이제 읽습니다. 자, 전체 대상에서 묶음을 다 정해놔요. 그 중에서 몇 개의 묶음만
뽑아서 자 조사하는 방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 이 강의 자료를 보시면은 4번입니다. 집락표본은 모 집단을 묶음으로 나눈 다음에 추출한다는데, 자, 대학교 2학년을 조사를 할 때, 여러분 지금 대학교 뭐 1학년, 2학년 조사를 할 때, 자, 1학년은 말고 2학년만 조사를 하는데, 학과가 2학년으로 구성된 학과가 많을 거 아닙니까? 그 중에서, 자, 요 학과 몇 개만 딱 골라서 조사를 한다. 집락입니다. 그런데 고를 때, 학과를 고를 때 또 아무렇게나 내가 좋아하는 학과 고르는 게 아니라, 자, 이것도 우리가 단순 추출하는 방식으로 학과 이름을 써놓고, 뭐, 문기를 다 가리고 고른다든가 이런 방식이요. 그거에 대해서만, 자, 조사 또는 연구를 하겠다. 그리고 책의 136쪽의 두 번째 문단에 뭐 이렇게 자꾸 뭐 시도, 시군구, 읍면동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몇 개만 골라서 조사를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렇게 조사를 할 때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지방자치단체의 규모가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리고 서울 수도권 지방이라고 보통 가정을 했을 때, 자, 너무 서울권에서만 추출돼도 안 되고, 자, 너무 경기도권에서만 추출돼도 안 되고, 너무 지방에서만 추출돼도 안 돼요. 그래서 집락표본은 나눌 때 잘 나눠야 돼요. 묶음을 나눌 때 잘 이제 묶여졌는지를 봐야 되는 거고, 뽑을 때도, 자, 예를 들어서 지방에서는 몇 개, 경기도 몇 개, 서울 몇 개, 이거를 균등하게 볼 수 있을 정도로 잘 뽑아야 돼요. 안 그러면은 이게, 자,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집락표본을 한다. 근데 우연히 다 뽑힌 게 경기도다. 그러면 이게 지방이 아니잖아요.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집락을 할 때는 이게 그냥 예시입니다. 이거 실제로는 적용하기가 좀 어려워요. 자, 강원도에서 뽑아. 몇 개만 뽑아. 자, 경상북도에서 몇 개만 뽑아. 경상남도에서 몇 개만 뽑아. 자, 이렇게 됐을 경우에 제주도는 어떻게 됩니까? 자, 제주도는 제주하고 서귀포예요. 자, 이렇게 될 경우는 이게, 야, 이거 어떻게 집락을 해야 되지? 그래서 집락표본 방법은 이게 묶었을 때 이게 너무 격차가 크게 묶여지면 뽑기가 좀 어려워요. 자, 다시 말해서 뭐 서울특별시 안에 종로구, 자, 경기도 평택시, 자, 종로구와 평택시를 같이 볼 것인지, 아니면은 평택시 안에, 자, 다른 행정구역을 가지고 볼 건지, 이거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집락표본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지방자치단체 쪽에서는 좀 힘들어요. 이게 맞추기가 쉽지가 않고, 제일 그나마 가능한 게 학교. 자, 내가 예를 들어서, 자, 예를 들어서요. 자, A 고등학교에 3학년을 조사하고 싶다고 할 때 3학년을 굳이 다 조사할 필요가 없다. 이게 지금 문과 이과도 나눠진 게 아니라 다 섞여 있고, 남녀의 비율도 별 차이가 없다고 가정을 할 때 요쪽 반만 뽑아서 연구를 해도 아무 지장이 없다라고 할 때 집락표본이에요.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학교가 제일 대표적인 집락표본 대상자가 돼요. 굳이 지금 요새 한 학년에 4개 반이라고 하니까요. 4개 반, 한 학년에 4개 반이고, 한 반에 지금 20명이 안 돼요. 18명, 19명이거든요. 자, 이렇게 될 경우는 굳이 집락표본 추출법을 쓸 이유가 없죠. 야, 4개 반 얼마 안 되잖아. 자, 한 개 반 20명이라고 가정하고 4개 반 80명밖에 더 되냐. 뽑자. 그러면은 뽑는 거예요. 자, 근데 보통 80명이면 약간 작아요. 제가 볼 때는요. 양적인 연구에서. 그럼 학교를 하나 더 돌아야 되겠네. 자, 이럴 경우에 학교를 잘 선정해야 돼요. 자, 남고만 할 건지, 애초에 연구 주제를 여고만 할 건지, 아니면 공학만 할 건지를 집락을 잘 잡아야 돼요. 이거. 그러니까 묶음을 잘 잡지 못하면 이 방법은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연구에서 보는 게 단순 무작위가 제일 일반적이고 제일 저렴하고 제일 쉬워요. 그 다음에 개통표본이 나름대로는 괜찮아요. 좋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층화 집락표본이 이게 어느 정도는 장점과 단점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이 4가지를 다 겪어봤어요. 다만 우리가 연구조사 대상, 우리가 연구자도 아니고 조사자도 아니기 때문에 모를 뿐이지,
이미 우리는 이걸 다 겪어봤어요. 그러니 어렵지 않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